이병철이 젊은 시절 오랫동안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성공이라고. 그 생각은 그의 인생을 이끄는 나침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착각이었다고. 모두에게 존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심을 전하지 못한다고. 삼성그룹을 세운 그가 평생을 살며 발견한 이 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을 자주 혼동한다고. 좋은 사람은 불편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언제나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존중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할 때는 반드시 불편한 말을 합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뿐 결코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날 이병철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세상살이가 쉬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를 쉽게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가 진심으로 전하고자 한 말들은 점점 묻혀갔습니다.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굽힘에서 오지 않는다고. 존중은 진실에서 온다고. 한 번은 한 직원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불안했습니다. 싸움이 없다는 건 생각의 차이를 억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침묵은 평화를 가져오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부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직이 침묵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겁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진짜 존중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나를 두려워하는 직원은 결국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의 권위를 인정했을 뿐 그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에게 맞서 불편한 의견을 말한 사람들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틀렸더라도 최소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편안함을 주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성장에 불편함을 줍니다. 그 불편함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결국 신뢰가 됩니다. 이병철이 평생을 살며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SNS에서 착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소 짓고 공감하고 비판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엔 피로가 쌓입니다. 좋은 사람 강박은 현대인의 가장 큰 감정 노동입니다. 누구도 미움받고 싶지 않아 하기에 진심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진심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평화로워 보여도 공허합니다. 이병철은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누구에게나 친절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엔 아무도 그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상은 기억에 남을 수 있어도 신뢰는 행동으로 쌓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리더는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병철은 후배들에게 자주 이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갈등을 피하는 순간 신뢰의 기반이 사라진다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마음은 결국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과 같습니다. 한 조직이 진심을 잃는 시점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분위기 흐릴까 봐요. 이 한마디가 반복될 때 그 회사는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존중이란 사람 사이에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라고. 나와 너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존중의 시작입니다. 진심이란 언제나 불편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없다면 진심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은 예라고 말하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압니다. 좋은 사람은 순간의 평화를 얻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오래가는 신뢰를 얻습니다. 이병철은 수십 년의 경영 속에서 이 진리를 체득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반드시 경계가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상사와 직원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관계는 서서히 병듭니다. 가족이든 조직이든 경계가 사라질 때 진심은 퇴색합니다. 이병철은 한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겁이 나서입니다. 겁이 나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불편함을 피하는 순간 신뢰는 이미 떠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조직을 무너뜨립니다. 진짜 충성은 동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반대에서 나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만이 조직을 살립니다. 이병철은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에서는 이런 개념을 심리적 경계라 부릅니다. 경계가 뚜렷한 사람은 자기 인식이 높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명확히 합니다. 반대로 경계가 약한 사람은 쉽게 피로하고 타인의 기분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싫은 소리 못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가장 많이 상처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병철은 젊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이라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은 결코 존중하지 않습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단호하지만 잔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단호함에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바로 신뢰의 뿌리입니다. 경계 없는 온화함은 결국 자기 희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경계 있는 온화함은 자신을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이병철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경계가 무너진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고. 존중은 의존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병철은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사업은 자주 무너졌고 믿었던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좌절은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그는 알았습니다. 존중은 좌절 위에 세워진다고. 사람은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좌절을 통해 깊이를 얻습니다. 좌절이 없는 인생은 미숙한 인생입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결코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병철은 젊은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실패를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배웠습니다. 좌절은 상처가 아니라 훈련이라고. 한 임원이 큰 손실을 냈을 때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이병철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했다면 반드시 무언가를 배워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의미한 실패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실패로 배우지 않습니다. 실패 후에 부끄러움, 절망 그리고 침묵 속의 반성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감정이 가슴을 찌를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병철은 직원의 실수보다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좌절의 흔적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존경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좌절을 견딘 사람을 존중합니다. 좌절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고 좌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위축됩니다. 그러나 좌절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깊어집니다. 그 깊이가 신뢰가 되고 신뢰가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이병철은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라고. 고통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좌절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어른으로 자랍니다. 이병철은 자녀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길은 내가 대신 걸을 수 없다. 넘어질 권리도 다시 일어설 의무도 모두 내 것이다. 실패를 막는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과보호는 가장 달콤한 독입니다. 그가 내린 수많은 경영 판단 중에서도 좌절을 견딘 사람을 다시 기용한 결정만큼 후회 없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신뢰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좌절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편함 속에서 사람은 진짜 자신을 봅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되고 그 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좌절 없는 성공은 허상이고 실패를 모르는 존중은 공허합니다. 이병철은 지금도 확신합니다. 존중은 실패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고. 존중은 실패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허락된다고.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좌절을 피하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좌절 없는 인생은 편안하지만 얕고 좌절이 있는 인생은 고통스럽지만 깊습니다.
이병철은 회사를 이끌며 오랫동안 하나의 위험한 착각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상사에게도 부하에게도 늘 친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원만한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갈등을 피하지만 결국 진실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유능해 보이지만 결정의 순간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움받지 않기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은 그런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삼성이 작게 움직이던 시절 이병철도 한때 그런 리더였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협력업체의 사정을 들어주며 가끔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때 그는 믿었습니다. 나는 사람 냄새나는 경영자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규칙은 흐려지고 사람들은 기준 대신 감정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원만함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리더는 원만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불편함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불편함이 변화를 낳고 그 변화가 조직을 성장시킵니다. 이병철은 어느 임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평가서에 두루두루 원만하다고 적혀 있다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병철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아직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조직이란 결국 불편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불만을 품겠지만 그 불만조차 신뢰할 수 있는 리더에게만 향합니다. 리더십이란 결국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말을 자주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아이의 눈치를 보고 갈등을 피하려는 마음은 결국 그 아이를 약한 어른으로 만듭니다. 모든 관계에서 원만함은 책임 회피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병철은 수많은 조직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한 회의, 조용한 팀, 조용한 가족. 그건 평화가 아니라 두려움의 구조였습니다. 진짜 평화는 충돌 뒤에 옵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고 상처가 생기더라도 그 상처를 직면한 사람만이 관계를 지켜냅니다. 이병철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편안하다는 건 누군가가 당신 대신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조직이 평온하다면 누군가 그 안에서 모든 갈등을 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 평온은 무너집니다. 삼성의 성장기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칭찬하던 시절 이병철은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반대 의견이 없다면 그건 발전이 멈췄다는 뜻이라고. 실제로 반대는 에너지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며 조직은 단단해집니다. 반대가 없는 조직은 부패합니다. 그 부패는 언제나 좋은 분위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이병철은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항상 웃고 언제나 괜찮습니다, 회장님.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만든 게 아니라 문제를 밀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병철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원만한가보다 얼마나 불편함을 견딜 줄 아는가를 봤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사람만이 결국 신뢰를 얻습니다. 원만함은 인간관계의 덫입니다. 그 덫에 걸리면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사람은 세상에서 존재감을 잃습니다. 이병철은 젊은 후배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한다면 지금 당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중이라고. 좋은 리더는 호감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신뢰는 오해와 불만 속에서 자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이해가 존경으로 바뀝니다. 세상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 따르는 사람은 단호한 사람입니다. 단호함은 사람을 잠시 멀어지게 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병철은 그 진리를 믿었습니다. 원만한 사람은 사랑받지만 단호한 사람은 존경받는다고. 그리고 존경은 사랑보다 오래갑니다. 그래서 그는 원만함보다 단호함을 택했습니다. 그 길은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그의 인생을 지탱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돌아보면 이병철은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존중은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존중은 품격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품격은 결국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이병철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으로 연결된 사람은 돈이 사라지자 떠났고, 권력으로 연결된 사람은 권력이 사라지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존중으로 맺은 사람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옳은 일을 할 때의 단호함,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의 절제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짧지만 무겁고 침묵 속에서도 신뢰를 전합니다. 이병철은 젊은 시절부터 그 무게의 힘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쌓은 신뢰만큼만 존중받습니다. 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존중받는다는 건 결국 어떤 상태입니까? 이병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없어도 그들이 당신의 기준을 따를 때다. 그게 바로 품격의 힘이다.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기계는 사람을 대신하고 돈은 마음을 이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품격 있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 품격은 말로 가르칠 수 없고 오직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존중을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부하에게 존중을 원한다면 먼저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병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려 하지 말고 관계를 다스리라고. 사람을 통제하려 하면 반발이 생기지만 관계를 바로 세우면 자발적인 존중이 따라옵니다. 그게 그가 말하는 균형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분명히 하라. 가까움 속에서 존중은 쉽게 사라집니다. 사람은 친해질수록 무례해지고, 그래서 진짜 관계는 거리의 예술입니다. 너무 멀면 냉정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가벼워집니다. 그 사이에 미묘한 선. 그곳이 바로 존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병철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보다 세우는 말을 택했습니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꾸중은 조용히. 존중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눈에서 나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 하나가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존중을 전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세월의 언덕에 올라서 이병철은 깨닫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공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그가 남기고 싶은 것은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를 남기고 싶다고. 그는 권력도 돈도 명예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존중이 없으면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할 때 그는 외로웠고, 사람들이 그를 이해할 때 비로소 편안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는 것은 우연이지만 당신을 존중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존중받는 삶이란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그 기준은 단단한 철학이자 조용한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병철은 그 무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존중은 힘이 아니라 태도다. 태도는 말보다 길게 남는다. 그리고 그 태도가 당신의 이름이 된다. 그것이 그가 평생을 걸어 얻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성공은 돈이 아니라 존중으로 완성됩니다. 당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그 태도를 잃지 않는 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병철이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라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망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진짜 존중이 시작된다고. 그 존중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불편한 말을 할 줄 아는 용기,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지혜, 좌절을 견딜 줄 아는 깊이, 원만함보다 단호함을 택하는 결단, 그리고 말보다 태도로 보여주는 품격. 이 모든 것이 이병철이 평생을 살며 발견한 존중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이 진리를 실천해 보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진심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돈과 권력이 사라져도 당신 곁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자산입니다. 이것이 이병철이 남긴 인간관계의 법칙입니다.